아이들이 크는데 발달놀이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커도 집에는 그네, 볼풀장, 미끄럼틀 등 발달놀이를 위한 기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좀 더 크면 하루가 멀다 하고 놀이터에 나가자고 하고, 놀이터에 갈 수 없는 날씨거나 쉬는 날이면 키즈 카페를 가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들이 둘 다 발달이 계속 늦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쌍둥이들은 5살에 여전히 무발화였습니다. 발달은 느린데 몸은 커져서 이제 유아를 위한 그네, 볼풀장, 미끄럼틀은 아이들에게 너무 작았습니다. 행운이는 자폐 스펙트럼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라서 저 혼자 쌍둥이를 데리고 놀이터나 키즈카페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사람 많은 공간에서 각성도 쉽게 하고 사고 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집에 이것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5에서 7세, 이제 어린이가 된 느린 아이들을 위한 발달놀이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약한 제 영상이 좀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그럼 우리 아이 발달놀이를 위한 저의 선택들 시작합니다. 5살이 되도록 무발화인 쌍둥이들, 언어치료만 하면 말이 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어치료 선생님은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감각통합치료를 권유하셨어요. 당시 아들은 5살임에도 불구하고 미끄럼틀을 똑바로 내려오는 걸 무서워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거꾸로 내려오더라고요. 대근육 발달도 느렸고 인지는 괜찮았지만 발성의 측면에서 아이의 발음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구강 감각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어리니 일단 감각통합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딸 행운이는 까치발로 걷거나 빙글빙글 도는 등 감각 추구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감각통합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치료받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치료받기는 힘들죠. 그때도 가능한 시간이 아침 8시 30분밖에 안 되어서 수업을 듣고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워낙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행운이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적응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처음에 2주가량 아이가 울고불고 거부가 심해서 아예 같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도 같이 들어가거나 선생님이 부르셔서 중간에 들어간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들어가서 볼 때마다 아이가 볼풀장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볼풀장도 발달놀이에 중요하죠. 하지만 볼풀장에만 있을 거라면 굳이 감각통합치료실까지 안 가고 그냥 키즈카페 가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도 이게 뭐냐고 하고요. 선생님은 아이의 활동을 유도하려고 애착 인형을 사다리 위에 두기도 하셨어요. 아이가 정말 그때만 올라가서 인형 갖고 내려와서 다시 볼풀장으로 가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2달 뒤에 감통치료를 그만두었습니다. 2달에서 어떻게 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아이에게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아이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께서 2달 내내 행운이에게 끌려다니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당시 쌍둥이들이 동시에 같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눈에 잘 보였습니다. 그만두면서 차라리 매주 키즈카페에 가자고 했지만 전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의여서요. 남편에게 집에서 감통치료를 할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행동은 제 몫이니 남편은 잘 고민해보라고 했고요. 처음엔 초록창에서 감각통합치료기구 등으로 검색해보았습니다. 감통치료실에 있던 것처럼 천장에 고정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네, 사다리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나중에 철거 비용도 따로 들 거고요. 무엇보다 전 전세살이 중이었고 그렇게 천장에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감각통합놀이에 관련된 책도 읽고 유튜브도 찾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팁을 얻었지만 제가 딱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주 키즈카페 갔냐고요? 아닙니다. 전 토끼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중고로 벙커 침대를 구매했습니다. 설명서도 없고 나사도 부족해서 살아다니느라 저 혼자 낑낑대며 6시간 가까이 조립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가구에 센스 있는 분이 옆에 계셨으면 2시간 이내로 조립했을 거예요.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꼬박 아이들 하원 때까지 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대신 2cm짜리 놀이매트를 깔아주었고요.
1층은 아들의 공간으로 2층은 행운이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인형의 집을 두었어요. 나중에는 1층 천장에 USB 연결 등을 달아주고 2층에는 유아용 천막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설치 하루 만에 놀라운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조금 지켜보다 찍은 영상이라 첫 영상은 아닌데요. 첫 번째로는 행운이가 사다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 행복이가 벙커 침대를 통해 처음으로 미끄럼틀을 똑바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평소 타던 미끄럼틀보다 좀 더 미끄럽고 경사도가 있는데도 말이죠. 놀이터에 그렇게 갔어도 안 되던 게 집이라 편안해서 그런 건지 아이들이 바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만든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집이 넓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당시 저희 집은 17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큰 방에 있던 짐을 다 빼고 벙커 침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방을 완전 놀이방으로 만든 건데요. 몇 가지 소소한 작업들도 같이 했습니다.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되라고 밸런스 보드와 통통이를 두었습니다. 균형 감각을 일깨워주는 게 감각 통합과 각성을 진정하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은현 선생님도 활용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각성을 진정시키는 용으로 짐볼에 앉아서 호흡을 시키시더라고요. 밸런스 보드는 이렇게 엎어 놓으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의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바르게 놓으면 균형 잡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소파나 의자에 세워두면 미니 미끄럼틀이 되고요. 통통이는 뽀로로에 나오는 마법사 통통이 아니고요. 어린이용 짐볼 통통볼이에요. 아이들과 통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제 예상과 다르게 처음엔 아이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타는 법을 알려줘도 균형을 못 잡는다고 해야 되나? 3번을 연달아 통통통이 안 되더라고요. 이 벙커 침대는 저희 집에 6개월가량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 있었던 건 그 사이에 제가 목표했던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둘 다 발화를 시작했고 그 뒤로는 놀이터에 가도 훨씬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겁이 많이 없어졌어요. 5살 겨울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다람쥐 놀이터라는 곳에 들렸었는데요. 그물 모양의 통로들이 이어져 신체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예요. 행운이도 무서워하고 저도 무서워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씩씩하게 도전해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 자료화면 보실까요? 와, 잘한다, 잘해, 최고, 최고, 옳지, 다 갔다, 다 갔어! 다 갔어, 대단해! 와, 와! 우와! 최고야! 어느 쪽으로 갈까? 일로 와, 일로, 글로 와, 옳지, 거기 잡아 또! 그 판때기 밟아, 판때기! 그렇지! 그렇지! 저쪽이 짧아. 이쪽이 짧아?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이쪽으로. 여기, 되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래? 저기서.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가. 그렇지! 세이 어디 갔어? 세이 올라가고 있어. 걔는 올라가면 안 돼. 난 못 가. 나 너무 무서워. 일로 와, 서준아, 서준아, 이쪽! 서준아, 이쪽으로 와, 예, 이쪽으로 와, 이쪽! 옳지, 그렇지! 똑같이 가면 돼. 일로 와, 옳지, 여기 와, 하나, 둘, 여기 와, 잘하고 있어, 아주! 여기 와, 오, 우와! 여기 와. 여기 훨씬 안전해, 괜찮아. 그렇지? 이야, 저 겁쟁이가 저거 해네. 대단해! 와. 와. 어이 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해. 앞에 잡고, 그렇지, 잘했어. 야, 다 커자야. 놀이터에서 키운 보람이 있네. 어이 와. 서준아, 너가 엄마보다 용감해. 그렇지? 또. 어이 와. 그렇지? 잘한다, 서준아! 얘 미끄럼 타도 돼? 어? 미끄럼 타고 내려와? 와, 준아, 이제 미끄럼만 타면 돼! 와, 잘했어. 물론 기구만 사용한 게 아니라 몸놀이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전 감각 통합 치료란 아이들이 원하는 몸놀이를 충분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맨 놀이도 하고 침대에서 이불로 돌돌 말아서 자르는 흉내를 내는 김밥 놀이도 해주었습니다. 둘 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서 7살까지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슈퍼맨은 애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6살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몸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추락한다, 무너진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등으로 언어 자극을 하면서 일부러 넘어뜨려서 감각 자극을 주었어요. 물론 침대 위에서 했습니다. 저희 집은 킹사이즈 침대를 2개 붙여놓고 패밀리 침대로 사용했는데요. 그냥 침대 매트리스의 생명을 포기하고 방방삼아 사용했습니다. 침대에 베개 놓고 베개 건너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몸놀이들을 자주 하기엔 제 체력에 한계가 오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 해결책으로 벙커 침대를 사용했던 거죠. 아이들이 놀이기구로 인식해서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집에서 충분히 땀을 내고 움직여 주었습니다. 미끄럼틀 원 없이 거꾸로 올라가면서 팔에 힘도 주었고요. 사다리도 잘 오르내리고 옆에 매달리기 놀이도 실컷 했습니다. 2명이라 그런지 사다리 올라가고 미끄럼틀 내려오며 순서와 기다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1층, 2층도 배우면서 100층짜리 집 책을 신나게 읽었고요. 2층에선 천장이 가까워 야광별도 붙이고 별 구경을 했습니다. 2층에서 일어나면 머리가 부딪히니 높이를 보고 숙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밥 먹고 놀고 소꿉놀이 등 감성놀이 잘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팁으로 청소할 때 걸리적거리는 건 2층으로 다 올려버립니다. 만약 저런 크기까진 감당이 안 된다 하시면 밸런스보드와 통통볼만 활용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구와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일회용 집 만들기 같은 거 어떨까요? 잠깐 자료사진 보시면 저것도 제가 한글이나 숫자, 포스터를 우드락에다가 붙이고서 사용하고 나서 버리기 전에 만들어준 임시집이에요. 정말 넝마집이 따로 없죠? 그런데 저렇게 갖다 꾸미고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행운이는 어딘가에 이불 갖고 들어가서 눕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큰 박스 생길 때마다 한쪽에 두고 그림 그리고 꾸미고 들어가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시간을 보낸 후 7살에 이사를 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6살 때와 다르게 행운이가 태권도에 관심을 보였고 받아주시는 곳이 있어 태권도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수영도 해서 제가 따로 발달놀이에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잘 놀았다면 굳이 벙커 침대까지 설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살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어린이 취급을 받죠.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과도 친구가 되어 잘 놉니다. 또 이제 동생들을 배려하기도 해야 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행운이는 상대를 배려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에 놀이터에 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가 말을 걸면 대신 대답해 주어야 했고 혹시나 실수로라도 더 어린 동생들을 다치게 할까봐 조마조마했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으로 피해 다니거나 놀이터에 가면 집에 언제 가는지만 기다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놀이터에서 몇 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조심스러워진 것도 있습니다. 특히 행운이는 당시만 해도 사람 많은 태권도 학원을 무서워했고 특수체육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 아들도 태권도 3개월 만에 그만두겠다고 해서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5에서 7세가 발달놀이 하기에 딱 애매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행운이는 여전히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통제하기도 힘들고 아이도 감각적으로 예민해지거나 각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화관 등 시끄러운 곳에 가면 행운이가 혼잣말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가능한 한 아이가 편히 놀 수 있는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게 벙커 침대까지 왔네요. 항상 시골에 살면 행운이가 좋아할 것을 알면서도 다니던 치료실과 여러 사정으로 이사갈 수 없음에 미안해하며 또 일을 벌렸던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냈다.